안녕하세요. 건강의 달인 건달입니다. 혹시 가을 타시는 편이신가요? 어느 시인은 가을은 고독의 계절이라고 한 것 같은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떠신가요? 이전 영상에서도 햇볕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일조량이 줄어들게 되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가을은 외로움을 타는 데 익숙한 계절인 것 같네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외로워 죽겠다 이런 말을 자주 하시게 되면요, 우리 몸에서는요, 담배를 15개 피를 피는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외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심혈관 질환도 높이고요, 면역력을 저하시켜서 면역성 질환도 늘어난다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요즘은요, 과거와는 달리 직접 만나지 않고서도 메시지라든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같이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서요, 다른 사람들과 연결할 방법이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요, 이러한 것들은 다만 순간적일 뿐 사람과의 관계를 통한 소통은 어렵고요. 이러한 소통은 대부분 일방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외로움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2023년 미국 공중보건국은요,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이 미치는 영향을 경고하는 자문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해당 자문을 살펴보면요, 미국인의 절반 이상이 매일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특히 모든 연령대의 미국인들이 대면 교류에 할애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고요. 15세에서 24세의 사람들이 이러한 현상을 더 자주 겪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심리학자 에이미 설리번 박사는요, 외로움은 일종의 전염병이라고 설명하면서 현대 사회는 매우 연결되어져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인생의 여러 시점에서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혼돈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물리적으로 혼자 있다라는 것과는 다르다고 하면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괜찮은 경우도 있지만요, 정신적으로 의지할 곳이 없고 혼자라고 느끼는 것 자체가 바로 외로움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요즘에는요, 과거와는 달리 직접 만나지 않아도 온라인상에서 SNS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속에 있는 것 같지만요, 이런 것들은 다만 순간적일 뿐 외로움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여러 시점에서 외로움을 느낄 수 있지만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 연결과 교류를 원하지만요, 혼자라고 느낄 때 우리는 외롭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배우자가 가정에 있어도 서로 소통하지 않으면 외로움을 느끼는 것처럼요. 설리번 박사는요, 외로움이 사회적 고립과는 다르다라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자신의 사회적 연결성에 대한 인식과 더 관련이 깊고요.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깊이 파고드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요. 외로움과 사회적 단절감이 심한 경우 하루에 담배 15개 피를 피우는 것과 유사하다라고 설리번 박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외로움은 불쾌한 경험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우리 신체와 정신적인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로움을 경험할 때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 수치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코티졸은 인지 기능을 저하시키고 치매를 부리기도 하고요. 면역 체계를 악화시켜서 염증성 질환이라든지 심지어 암을 일으키게 되기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활성산소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지 못해서요, 노화가 가중되기도 하고요. 심혈관 질환을 비롯하여서 대사성 질환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보면은요, 매일 담배를 15개 피 피우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다스리고 우리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외로움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외로움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 중요한데요. 설리번 박사의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제가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가장 근본적인 것을 생각해 보시면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하는 일들을 생각해 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죠.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균형 잡힌 식단, 즉
골고루 음식을 먹고 적절하게 본인에게 맞는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건강하면 빠질 수 없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필수 조건이 됩니다. 그러나 외로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휩쓸리게 되면요, 일단 혈압이 올라가게 될 것이고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감기나 독감에 자주 걸리게 되고요. 심혈관 질환을 비롯하여서 뇌졸중이라든지 이형 당뇨, 치매 불안, 우울증, 자살 및 자해, 조기 사망 등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외로움을 느낄 때는 자신의 감정에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한데요. 누구나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면요, 다른 행동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는 자신보다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자원봉사를 한다거나 타인과 어울릴 수 있는 스포츠 동아리에 등록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독서 모임이나 다른 취미 활동을 같이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요, 우울한 감정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소확행으로 알려져 있는 맛있는 음식 먹기입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감을 주는 것이 바로 먹는 것인데요. 특히 적절한 단맛이나 탄수화물이 함유된 식품은요, 우리 뇌에서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진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요, 우울감을 떨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우울감이 들 때는요, 탄수화물 중에서도 국수를 저는 권해드리는 편인데요. 국수를 드시게 되면 가장 빠르게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기 때문이죠. 요즘은 단맛하면 또는 탄수화물 하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적절히 활용만 잘 하신다면요, 탄수화물을 대처할 만한 영양소는 없기 때문입니다. 항상 문제는 너무 과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만 잘 조절하신다면요, 탄수화물은 더없이 우리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특히 우리 뇌와 피를 만드는 골수는요, 포도당을 가장 좋아하는 에너지원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사용하신다면 우리 건강에 아주 유용한 영양소가 바로 당분입니다. 다음은 적절한 신체 활동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운동입니다. 햇볕을 받으면서 운동을 하게 되면요, 호르몬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적절한 자극을 통해서요, 균형을 잡는 데도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운동입니다. 이러한 자율신경은요, 우리 몸의 대사를 조절하고 이러한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되면요, 우리 몸은 건강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울감이 들 때 운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특히 강도가 높은 운동을 하게 되면 고통이 심할수록 운동 후에 도파민 수치가 더 높게 올라오기 때문에 체력에 맞게 격한 운동을 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작은 호의나 친절한 행동을 실천하기인데요. 간단한 것도 괜찮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커피를 사준다거나 친구에게 손편지를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오르는 사람을 도와서 짐을 나누어 줘주시는 것도 모두 좋습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타인과의 연결을 강화하고요, 자기 자신의 마음이 뿌듯해지는 행동이 되기 때문에요, 외로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것도 아니면요, 소소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자면요, 크게 어렵지 않는 자격증에 도전해 본다거나 짧은 시간에 결과를 알 수 있는 퍼즐을 맞추기에도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성취감을 얻는 것도요, 우울감을 떨치는데 아주 좋은 약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온라인상의 허상을 쫓기보다는요, 감정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 사람이 많지 않게 되죠. 이 영상을 보시면 생각나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럼 바로 연락해서 오늘 저녁에 맥주 한잔 하자라고 이야기해 보세요. 그분도 엄청 좋아하실 겁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